그 사실 대법 판결이 나고 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렇게 이제 켜면 그냥 평상시 같으면 이제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트위터를 켜는데, 트위터를 켤 때마다 그냥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대법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 해서 그냥 그걸로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뭔가 결단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굴뚝농성이라는 걸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보자마자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씨 올 게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특히나 스타케미칼 차강호 농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제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그야말로 이제 고립돼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 되게 미안해요. 미안하고 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도 크고, 근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계가 있고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케미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렇게 알려진 싸움이 아니라 그러고 이제 시간은 자꾸 가고, 지금 이제 218일 차인데 오늘은 거긴 또 조합원들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나머지 해고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구미 굴뚝에는 이제 그야말로 차강호 동지 혼자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라 저기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지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역 차원에서라도 좀 신경을 쓰고 함께 해주고 이제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렇고 특히나 이제 쌍차 같은 경우 이제 또 워낙 이제 오래된 싸움이라 저 굴뚝농성이 제발 좀 이제 끝나는 싸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강하죠. 사실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극한 상황이잖아요. 고공농성이라는 게 뭐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식주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들이고, 특히 쌍차 같은 경우는 뭐 오늘까지도 식사 문제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이제 어제 아침 이후로 이제 굴뚝에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고공에서는 이게 평상심이 흔들리면 그냥 바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고공농성 이후에 다음 단계라는 거는 뭐 없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단계가 고공농성인데, 그래서 그게 흔들려 버리면 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디 평상심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위에서는 사실 뭐 이제 뭐 밑에서 양말 한 켤레 올려주는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더운 여름에 물 하루에 한 병, 조그만 생수 한 병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 뭐 또 희망버스 왔다 가고 나면 밥도 못 올리게 하고, 뭐 서울역처럼 해놨는데? 뭐 대소변 이런 것들도 이제 일일이 다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지막 자존감까지 이제 저들은 늘 위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하다못해 제자리 걸음이라도 계속해서 내려와서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진짜. 멀미도 그렇고 위에서 이제 계속 흔들리니까 전 2달을 토했었거든요, 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위에서 적응을 하고 나니까 내려와서 또 계속 멀미하고 토하고 막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더랬어요, 땅에서. 그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 이제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몸에.
그거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더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그리고 특히나 추우니까 동상 안 걸리게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뭐 열심히 비비고 주물러주고 막 하여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특히 평택은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굴뚝이 또 크레인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러니까 하여튼 건강에 지금은 뭐 신경 쓸 여력이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거 잃지 말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희망버스 때 늘 외쳤던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저는 그게 한동안은 굉장히 서운했다니까.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웃으라니까. 아, 이게 참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섭섭한 느낌들이 들었더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잃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위에하고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트위터에 뭐 힘내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간절한 마음들을 아는데, 위에서는 배터리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답장을 해줘야 되기는 되고, 근데 배터리에 늘 이제 압박을 받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굴뚝까지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찾아가서 하다못해 이렇게 지켜보기라도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희망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도 이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모르지 그분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전주에서 오셨다 그러고, 뭐 인천에서 오셨다 그러고, 심지어는 독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게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잘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되는 상태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굴뚝까지 찾아가는 거. 그리고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피켓을 하루에 2시간씩 들고 있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효리 씨나 김의성 씨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